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리사수 AMD CEO가 2일 컴퓨텍스 2021 행사를 통해 CPU와 GPU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AMD의 새 GPU는 RDNA2 아키텍처 기반 제품인데요. AMD에 따르면 기존 RDNA 아키텍처 기반 GPU 대비 1.5배 높은 성능이죠. 왜 뜬금없이 AMD 이야기를 하고 있나 궁금하시죠? AMD와 삼성전자 협업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 CEO는 이날 컴퓨텍스 기조 강연을 통해 자동차와 모바일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컴퓨팅 그래픽 기술을 제공했다며 라이젠 프로세서와 라데온 그래픽카드 등 AMD의 생태계를 계속 확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내외 반도체 업계는 수 CEO가 이처럼 직접 협업 사실을 공개한 건 그만큼 협업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AMD의 협력 결과물은 갤럭시 S22 스마트폰에 탑재될 새 모바일 AP 칩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엑시노스 2200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자체 AP인 엑시노스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엑시노스는 그간 ARM 기반 말리 GPU를 써왔는데 이번 AMD GPU로 바꾼 것인데요. 엑시노스 2200은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됐고 내년 초 갤럭시 S22 출시와 함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IC 유니버스나 일부 매체에서는 삼성전자가 3년 가까이 준비한 이 칩셋의 충격적인 등장을 위해 폴드3에 탑재되어 3분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 출시되는 갤럭시북 노트북에도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잠시 엑시노스의 과거사를 보면 탄생 초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CPU 코어 성능은 엑시노스에 비해 뒤처져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퀄컴의 가장 큰 문제는 발열을 잡지 못했던 것이죠. 반대로 삼성의 경우 설계 역량의 우위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자사 파운드리 사용에 의한 이득도 함께 취할 수 있었는데요. 생산과 설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최대의 강점이자 다른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고 견제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그리고 초기 우위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지금에 와서는 퀄컴보다 항상 아래로 평가받았던 것은 바로 GPU 때문인데요. 지금의 라데온은 AMD의 로고를 달고 있지만 사실 ATI의 것이었죠. 이 ATI가 2006년 약 54억 달러로 AMD에 인수되면서 라데온이 AMD 마크를 달았고 2009년 모바일 관련 사업부를 단돈 6,500만 달러에 퀄컴에 매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퀄컴의 모바일 GPU 아드레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드레노를 통한 GPU 경쟁력은 퀄컴의 배타적인 판매 정책과 함께 어우러져 시장에서 퀄컴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죠. 반면 앞서 말씀드린 퀄컴의 배타적 판매 정책 때문에 퀄컴의 아드레노 GPU를 구매하지 못하는 삼성은 ARM의 말리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두 개의 AP 칩셋 간의 성능의 차이는 꽤나 의미 있는 차이였습니다. 이때 소비자들로부터 붙여진 별명이 바로 똥말리인데요. 소비자들에게는 부족한 말리 GPU 성능 때문에 제대로 미운 털이 박힌 셈이죠. 게다가 2020년 초에는 엑시노스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중단이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등장하는 등 곤욕을 치렀죠. 그렇게 AP 시장에서의 강력한 GPU 우위를 갖고 점유율을 40%를 넘나드는 퀄컴으로 인해 엑시노스는 항상 고전했습니다. 21년 초 S21과 함께 돌아온 엑시노스는 다시 스냅드래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AP에 대한 기대를 더하게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3년간의 AMD 협업의 결과 그게 바로 부품번호 SOE9925 엑시노스 2200입니다. 4개월 전인 올해 1월 말 RDNA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200의 벤치마크가 유출되었는데요. 맨하탄 3.1에서는 181.8프레임, 아즈텍 노말에서는 138.25프레임, 아즈텍 하이스쿨에서는 58프레임을 기록하는데요. 아이폰 12 라인업에 탑재되었던 A14 바이오닉 칩셋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14 바이오닉은 노말에서 약 80프레임, 하이스쿨에선 30.5프레임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존 엑시노스 2100의 GFX 벤치마크 성능은 노말에서 35프레임, 하이에서 약 26프레임이었죠. 보통 GFX 벤치는 그래픽 성능을 위주로 보여주는 벤치마크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벤치마크 어플리케이션에서 RDNA 구동 라데온 GPU는 비교 대상인 A14 바이오닉보다 적게는 24%에서 많게는 90% 더 빠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반기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A15 바이오닉과의 성능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A13에서 A14으로 넘어올 정도의 성능 향상이라면 지금 루머에 불과하지만 RDNA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200이 비슷하거나 압도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지만 이따금씩 전세대 대비 성능의 차이를 압도적으로 향상시킨다면 또 모를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현재 애플 실리콘 기반의 M1 칩이 대체 불가한 성능으로 맥을 넘어 아이패드까지 확장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번 엑시노스 2200이 기대 이상의 충분한 성능을 보여준다면 기존 퀄컴 칩에 의지했던 갤럭시 탭 그리고 인텔 칩을 사용하는 갤럭시 북까지 엑시노스의 확장이 가능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엑시노스는 삼성전자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시노스를 통해 삼성 갤럭시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성능의 차이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상황에서 폼팩터로의 승부는 아무래도 시장 선점과 많은 특허와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가진 삼성전자에게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삼성전자가 2019년부터 준비한 삼성전자의 마지막 빛은 아쉽게 사그라들 것입니다. 2015년 삼성전자는 독자 AP와 OS 개발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온 결과 OS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고 AP는 좌초의 위기에서 겨우 살아나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M1으로 압도적 성능과 다른 기기로의 확장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애플과 여전히 스냅드래곤으로 무시 못할 존재감을 뽐내는 퀄컴, 외계인급 설계 능력을 보유한 구글이 발표할 구글 실리콘의 첫 AP 칩셋, 이 쟁쟁한 구도에서 삼성전자는 강력한 GPU를 탑재한 차세대 엑시노스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스냅드래곤, 구글 실리콘, 엑시노스 다 삼성전자가 만든다는 것인데요.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출시는 폴드에 탑재된다면 앞으로 4개월, S22에 탑재된다고 해도 내년 초인데 이제 출시가 약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엑시노스 2200이 과연 삼성전자의 갤럭시 생태계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합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